네,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재원 PB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이란 소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네, 멋있어요. 너무 똑똑해 보여요. 멋있습니다. 네, 먼저 미 상원이 이란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쿠르드 무장 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란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유가 쪽을 살펴보면요. 전쟁 여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밤사이에 이란이 미국의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유가와 환율이 일단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다행이죠. 네, 네. 1,800원이에요? 네, 아, 평균 휘발유 가격이 그렇대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타시는구나, 우리 정편이. 제일 싼데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일단 서울에서 제일 싼데 네. 저 군자동 쪽. 알아요. 그 대로기 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수색 쪽. 네, 수색 요쪽도 또 싼 데 있습니다. 네. 몇 군데. 군자 거기 육교 없어졌나 모르겠네. 옛날에 그 주유소 바로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 뭐 저는 육교 그래요? 존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거기가 제일 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유소 잘 찾아가시고요. 네. 그럼 아니, 기름값이 오늘 왜 오르냐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 기름이 아직 안 왔잖아 우리나라에. 아직 도착을 그러니까. 안 비싼 했는데 기름. 미리 올랐어요. 그런 게 바로 뭐 투심 아니겠습니까? 투심으로 갑니까? 아, 네, 그럼 네. 빠르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배재원 네.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어제 많이 혼났죠? 어제 좀 많이 혼나고 네. 이제 돌아오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좀 아니 반등을 어제 하고 있네요. 배재원 PB가 네. 오늘 출연 긴장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더듬이 때문에? 네, 그쵸. 아, 다시 더듬이요. 지적받을까 아 오늘 더듬이가 좀 더듬이. 덜하네요. 네. 네. 더듬이. 이제 충고를 이제 좀 이렇게 반영해서 그래. 예. 아니, 그것도 뭐 우리 고객분들의 네. 저 네. 마음들을 잘 탐지하기 위한 더듬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네. 아, 그런데 우리 배전 PB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장래가 촉망한 게 가장 가까운 고객이 최고의 고객이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고의 손님이에요. 말씀 딱 하시니까 바로 더듬이 없애잖아요. 나를 또 고객으로 봤구나. 그럼요. 탐지를 딱 피드백을 바로 네. 반영해서 알았어. 그럼 한번 좀 거액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60만 네. 원 맡겨봅니다. 네, 근데 오늘 네.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어쨌든 새로운 변수가 생겼잖아요. 유가가 올랐고 지금 배럴당 75불인가요? 거의 75, 74 이렇게 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제 시장에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소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이란 이렇게 뭐 전쟁이 좀 발생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하락을 어쨌든 했고 이제 이와 좀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2022년 2월, 뭐 정확히는 2월 24일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하고 실제로 유가도 어떻게 보면 뭐 시간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뭐 배럴당 120불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형국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면서 지수, 뭐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많이 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 뭐 전쟁이라는 상황은 뭐 유사하겠지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2022년 2월에 전쟁이 있었지만 2021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2022년 6월에 뭐 거의 역사상으로 거의 많지 않았었는데 뭐 2000년대 자이언트 스텝 뭐 75bp 금리 인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사실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증시가 하락했다라기보다는 금리 인상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과 그때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금리 뭐 동결 얘기가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라는 점이 확연히 다른 점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유가가 상승을 했고 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뭐 진행을 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뭐 석유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중동 쪽에서는 지금 뭐 석유 증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꽤나 많은 말들이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핵심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던 것이 우리의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뭐 반도체 업종이라던가의 어떤 이익 훼손에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라는 물음에는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뭐 과거에도 이런 전쟁과 같은 다양한 유사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 한 달, 그리고 두 달, 이렇게 시간을 뒀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금과 같은 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등장은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재원 PB가 전자닉스를 좋게 보는 것은 뭐 우리 코너 시작하고 계속해서 주창했던 얘기인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어저께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잖아요. 네. 과거 통계를 보면 서킷 브레이커 나오면 다음 날 바로 반등한다. 근데 그게 오늘도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네, 과거에도 지금 제가 뭐 자료를 통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뭐 순간들이 2000년대 이후에 뭐 7차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이루어졌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오른쪽에 꽤 좀 빈번하게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3월 4일 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뭐 바로 다음 날에 반등한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음 장표를 보면 뭐 한 달 뒤, 그리고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좀 통계적으로 나온 좀 자료입니다. 이제 과거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7차례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을 했고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 등락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3개월과 6개월 뒤, 1년 뒤에 이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됐냐인데 물론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과거와 반드시 동일하게 그 사건들이 재현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저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확률에 기반을 해서 뭐 기울기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땐 초록색을 보시면 증시는 항상 상승세를 이어갔죠. 네. 네,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점이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 상황, 시장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 자체가 사실 AI라는 가장 큰 산업을 골자로 해서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 원전주라던가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도 상승세를 보였고 뭐 그럼에 따라서 반도체 부족이 야기되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종들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증시가 그동안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상승한 시장 상황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뭐 유가가 낮아서 증시가 상승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죠? 아니죠. 네. 그럼 그렇기보다는 어떤 쪽에 좀 더 잠깐만. 아니 뭐 하는 거야 둘이? 오늘은 왜 안 하나 했어, 내가. 아니 둘이 뭐 아니 지금 네. 항상 둘이 이제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네네. 들어오기 전에 뭘 하긴 하는 거죠. 서로 근데 방금 아, 거는 안 짰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 할게, 넌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내가 호응해 줄게. 네, 여태까지는 좀 그랬는데 네. 오늘은 아, 요건 정말 근친이에요. 우연입니다. 오늘은 좀 아, 리얼하게 아, 한번 좀 그래요? 가보는데 오늘은, 네. 진정하게 이제 통했군요, 육가로.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이렇게 연기통이야 두 사람 다. 아니요. 네.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 상승 자체가 뭐 그동안에 배럴당 뭐 50달러 뭐 이런 낮은 유가 수준에 의해서 일어난 상승이라던가 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뭐 소비가 많이 증가해서 일어났던 이런 상승이 아니라 AI라는 큰 산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고 사실 앞으로의 이런 산업이 점점 커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으로 인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기대감들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실적으로서 증명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러한 이익들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방금 장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7번의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증시 상승률의 상황을 오히려 더 잘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에 표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저 표는 제가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게 네. 정프로님 저거 뭐 보이세요? 저는 앞에 쭉 보면 다 미국 증시 하락, 미국 증시 하락, 미국 증시 하락. 그런데 그러네. 이번에는 네. 미국 증시 하락이 없어. 네. 아,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아 네. 그러네. 미국은 하락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 안 떨어졌죠. 네. 우리만. 근데 너무 예리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래요. 지금 이 표를 보고 어쨌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틀 동안 그렇게 급락이 있었고 가장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의 국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 이란 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증시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그 하락폭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전쟁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였을까라는 질문에 하나 또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하락을 어떤 부분으로 좀 찾을 수 있을까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다른 전 세계 증시와 비교했을 때 빠르게 상승한 부분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 증시 상승이 단기간에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뭐 이런 불안감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과 코스피 지수의 이런 지금 현 시점이 네. 이익으로서도 설명이 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리레이팅 국면에서도 충분히 리레이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전부 미국 증시, 미국이 좀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코스피도 다시 한번 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 이후에 트럼프는 무엇을 얻어갈까요? 경기도 안 무너졌는데 네. 명분 삼아서 돈 왕창 풀면 금리 인하하고 저는 또 하반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손님분들이 어제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셨나요? 어제 매수보다는 사실 어제 그리고 그저께와 같은 정말 급락장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사실 매도보다도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모든 고객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포트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이제 보유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트에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사실 일단은 관망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번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장표에서도 시장에 등장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 이러한 유가 상승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쳤고 그리고 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이게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WTI가 올라갔었고 지금이 그때와 다르게 뭐 금리 인상기건 금리 인하기건 이러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장에서 이러한 변수가 등장을 할 때는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지에 대해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코스피가 지금 저희 고점 대비해서 이틀 동안 이제 그저께와 어제만 말씀을 드리면 네.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락을 했던 적이 2000년대 이후에 통틀어서 봐서도 코로나 때보다도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을 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할수록 반등도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언지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빠르게 붙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를 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네.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락을 이틀 동안 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러다가 시장이 다시금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럴 때마다 사실 통계적인 자료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제가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표로 가져왔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안도를 하시죠. 특히 어제까지는 안도를 못 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상황 보면 이게 시장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고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고객들한테는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매수 매도 둘 중에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매도보다는 사실 보유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는 적합하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시작한 지 이제 35분밖에 안 지났는데 네. 정프로님 오늘 일간 수익률이 12% 어저께를 넘었었습니다. 12.15%. 와 진짜. 네. 미쳤네. 13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까지 네. 가면 사실 이게 대응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 뭐 1, 2%, 뭐 3, 4%도 아니고 10%씩 12%? 12%씩 왔다 갔다 하면 네.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잠깐 닫아놓을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같은 날 더 네. 사기도 난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어제는 이제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정도 가격이면 좀 사볼까 하는데 12%씩 올라버리면 또 이거 부담되는 가격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뭐 직장인들 보통 9 to 6면 네. 9시에 뭘 할 때 주문 내놓고 체결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 사람은 갔다 오니까 너무 올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네, 이제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뭐 종가에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셨겠죠. 그런데 그럼 지금 아무 대응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증시 하락이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업종들의 이런 정말 실적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을 만드냐, 그러니까 타격을 주냐 안 주냐로 사실 판단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계속 뭐 반도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이제 나온 소식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1분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디램 가격에 있어서 당초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률이 7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100%를 넘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업황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말이고 지금 사실 좀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 거야, 다음 주 어떻게 될 거야, 이러한 부분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를 보면 저희 11월 3일 날 제가 계속 미국 증시 관련된 지금 표도 나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트럼프가 신경을 썼던 것이 물가와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고 뭐 배럴당 지금 WTI가 만약에 100불을 넘고 120불을 넘는 상황이 그려진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시장 자체가 좀 더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중간 선거에는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죠. 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미국의 거시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이익의 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뭐 12%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는 유효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마인드의 문제겠죠. 네. 그 투자하신 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투자할 날들은 앞으로 뭐 여러분이 뭐 97세가 아닌 이상 또 왜요? 많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이 다이나믹한 장을 또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 10% 올랐으니까 오늘 한 사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마음 먹지는 않으셔도 이번만이 괜찮지 않을까. 기회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담으로 월드컵 얘기도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자 투자 마인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산 중턱의 고지를 앞두다가 비바람 때문에 한번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 가는 길은 계속 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고지를 다시 한번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바람 잠깐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올라타려는 시도를 해야죠. 어. 네,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유 이제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너무 머리 아프다.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떠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just do it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12% 올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뭐 한 5%나 10%만 사보는 거지 뭐. 모든 한 번에 다 사고 다 팔고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성향에 맞게 잘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고객분들께도 잘 좀 네. 좋은 길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시고 네. 예, 그 비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이 갑판장처럼 네. 예, 우리 승객들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불안하면 안 되죠. 승객들이 다 불안해서 한쪽으로 막 몰리면 오히려 그게 배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승객들을 잘 안심시켜 주시고 네. 네. 그리고 정프로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요? 네.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하여튼 좀만 떨어지면 난리 칠 거니까 네. 내 돈 맞는 사람들은 피가 마를 테니까 그건 알아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네. 또 에너지 얘기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윤재성 의원님 모셔야 돼가지고 네. 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